2024년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의 선택에서는 4년 전에 맞붙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리매치, 재대결에서 차악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유권자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사고 있는 이례적인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n I ran for president 4 years ago, I said we're in a battle for the soul of America, and we still are.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첫 단계로 임박한 공화당 경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와 대관식이 펼쳐질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 1월 15일에 아이오와 코커스, 1월 23일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개막하는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이상 압도해왔고 4번의 형사 기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트럼프 전체 지지율은 51%로 론 드산티스 주지사 18.60%,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16.10%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에서는 트럼프 51대 드산티스 18.6, 헤일리 16%로 3배나 차이 나고 있고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 48대 최근 부상한 헤일리 26%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헤일리 후보가 주지사를 지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 49, 헤일리 20%로 2배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의 의사당 점거 사태, 내란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과 3월 하순부터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재판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지표를 결집시키고 있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바이든 트럼프 간의 재대결이 펼쳐지면 현재로서는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안개 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ur country is in a horrible state. We're in grave trouble. This is not a task for a politician or a conventional candidate. This is a task for a great movement. We believe that everyone is equal, that everyone should be given a fair shot to succeed in this country. Thank you for choosing u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취임 후 남부 국경을 통제하지 않아 미국을 파괴시키고 있고 물가 급등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활고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으며 불법移민과의 전쟁, 모든 수입품의 10% 이상 관세를 물리는 무역전쟁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에서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사태가 확산되면 소용도 이를 겪고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에 10년간 1조 달러나 투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성과로 경제 위기를 넘기고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트럼프 맹공에 맞받아칠 활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2.3포인트 차이로 밀리고 있으나 오차 범위 내이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5대 경합지 중에서 승산이 있는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만 잡는다면 선거인단 270명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선거 전문 272윈,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내놓은 현재 선거인단 판세를 보면 바이든 241명 대 트럼프 235명으로 앞서고 있고 격전지 다수 곳에 걸린 62명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하성에서 확보하고 있는 241명에다가 자신의 출생지 펜실베니아에서 19명, 앞서고 있는 위스콘신에서 10명을 얻는다면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곳곳에 시한폭탄들이 도사리고 있어 바이든 트럼프 간의 리매치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5일 대선이 실시될 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81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다수가 두 올타이머들의 재대결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대선 1년을 앞둔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NPR 공영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재선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65%나 됐고 트럼프의 재입성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60%에 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해리스폴에서는 민주당원들의 68%, 공화당원의 57%, 무당파의 78%나 두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는 2024년 새해 마지막 인내 시간만 잘 견뎌내면 90년대 중반과 같은 연착륙 후 경제붐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사이클을 겪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1994년부터 걸었던 연착륙에서 붐으로 이어갔던 경제 코스를 30년 만에 거의 갖게 밟고 있어 새해도 연착륙과 골디락스 존, 붐으로 이어지는 경제 사이클을 보게 될지 기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첫째, 90년대 중반과 이번에 거의 같게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면서 불경기에 빠지지 않는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from its highs, and this has come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That's very good news.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at we'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미국 경제에서는 1994년부터 앨런 그린스펀 당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연속금리 인상에 나서 94년 초 3%에서 95년 3월에는 6%로 1년 새 2배 올렸습니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11번 기준금리를 올려 0%에서 5.25 내지 5.50%로 올린 것처럼 물가 잡기를 위해 연속 금리 인상 카드를 쓴 겁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에서는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기준금리 인상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린스판 연준은 1995년에 금리 인하에 나서 0.5포인트 인하에 5.6%까지 낮췄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2024년 한 해 적어도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내려 4.6%까지 낮출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셋째, 연착륙 직후 1 내지 2%대의 성장으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는 2.6%에서 2024년에는 1.5%로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2025년에는 1.8%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1995년 말에 미국 경제는 2.2%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넷째, 90년대 연준은 연착륙에 완전 성공한 것은 물론 2%대 성장에서 4% 성장으로 2배나 급반등하며 경제 붐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스펀 후에서 경제 성장률은 1996년 1분기 2.6%로 더 올라가더니 2분기에는 4%, 3분기에는 4.1%, 4분기에는 4.4%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연간 성장률이 3%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4% 성장은 닷컴 붐과 같은 경제 붐을 이룬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PC 물가로 현재 2.6%에서 2.4%까지 더 낮추는 대신에 1%대 중반의 성장률에 그치겠지만은 이를 잘 버티면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물가를 2%대에서 통제하며 성장률은 2.5% 이상으로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미국 경제가 30년 전의 코스와 같이 진행되면 90년대 중반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닷컴 붐과 같이 이번에는 사회 기반 시설과 그린 에너지에 대한 자본 투자에다가 공급망 안정, AI, 인공지능 혁신으로 경제 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선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연례 행사인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절반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22개 주로 집계됐습니다. 22개 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99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돼 전체로는 근로자들이 70억 달러 임금을 더 받게 되고
고용주들은 더 지불하게 됐습니다. 새해 7월 1일에는 네바다와 오레건, 9월 30일에는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을 올리게 돼 이를 합하면 절반인 25개 주에서 2024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20개 주에서는 2009년 이래 동결돼 있는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계속 적용하게 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22개 주 가운데 뉴욕과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등 3개 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에 진입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16달러이고 서부 워싱턴주는 16달러 28센트로 올랐습니다. 메릴랜드는 15달러, 뉴저지는 15달러 13센트, 코네티컷은 15달러 69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메인주는 14달러를 넘어섰고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하와이는 최저임금 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별 최저임금보다 더 인상한 시나 카운티들도 3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있는 터그월러시는 새해 최저임금이 20달러 29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시애틀시도 19달러 97센트로 올랐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시는 18달러 29센트로 올라 주지역 평균보다 근 4달러나 더 인상됐습니다. 이에 비해 2023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미 인상한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2024년에도 12달러에 머물고 워싱턴 DC는 17달러를 유지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